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제연구원의 김동근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릴까요? 시간은 6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한 5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자리에 토론자로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 과자는 이제 관계자로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토론자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이 추구해야 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향후의 10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 도시 발전 목표가 뭔가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고민하려 그러면 이 행복도시 세종이 갖고 있는 딜레마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세미나 제목에서도 보면은 이미 딜레마가 드러나 있어요. 보면은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키워드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주도의 특수목적 도시인 동시에 이제 광역지자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원하는 도시상이 있고 지자체가 원하는 도시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과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딜레마를 하나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이 명칭에도 사실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가 행정을 중심으로 복합을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도시가 사실 초반에 이제 저희가 정립하고 이제 커가는데 그런 이제 행정 중심의 기능이 수도권에서 들어오면서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지금 부분 6대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세종시의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행복도시가 신도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이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복도시가 이제 신도시로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청과 그다음에 LH의 역할이 이제 기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가 건립하고 넘어가서 운영하고 그다음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건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재원과 그다음에 기관이 과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또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생각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도시 기능으로서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세종시가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국제 기능, 뭐 그다음에 입지 기능, BIT 기능, 뭐 그다음에 교육 기능, 대학 뭐 이런 기능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쟁에 저희가 노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기능을 어떻게 보면 도시 기능으로 도입하는데 좀 더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여기는 딱 진짜 오늘 저희 답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행정 기능이 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기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 기능을 좀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도시 기능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여기 있는 역량 중에 도시 역량 중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절반의 역량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농담이라고도 하지만 뭐 공무원이 창업을 하든가 부업이라도 해서 도시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이 좀 더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진짜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도시 측면인데 이제 기반시설에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교통, 인프라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남아있는 5생활권, 6생활권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LH가 갖고 있는 재원들 상당수의 일부만이라도 좀 헐어서
저는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는 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저 어디로 가는 길이 뚫렸네 뭐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버스 노선 하나 더 생겼네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이 어디가 더 생겼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족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 10년의 고민이라는 부분은 그런 이 기반시설을 떠나서 어떻게 그런 기반시설을 잘 이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행복도시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종 간의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건설 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사실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공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설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욱 4배나 많은 지역이 세종시 안에는 좀 포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 지역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산이라든가 넓은 농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세종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갖고 있는 또 미래 전략 중에 하나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적으로 중점지자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안에서의 지역 간의 연계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도시와 세종 간의 상생 그리고 건설과 운영의 조화 같은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사고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중도일보의 최충식 주필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까 박재목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구 물신주의, 또 성장주의 패러다임 이렇게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밀화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 행복도시의 근본 목적 하나가 수도권 인구 분산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가 되었다. 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하여튼 서울 수도권은 지금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블랙홀입니다. 지금 세종시 블랙홀을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인구 분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춘희 시장님께서 그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조판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호주 캔버라의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1913년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도시 설계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일관성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수도청이라는 그런 그 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준 겁니다. 예산권을 포함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행복청이 국토부회청으로서 그 추진책에 한계가 있다면 호주 국가수도청과 같은 기구를 격상시켜서 개편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도 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자면 예를 하나 들자면 그 BRT가 있습니다. 아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패널들이 그냥 지나가셨는데 BRT의 강점은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공공운수수단과의 강력한 결합이죠. 여기 원조인 그 구리치바 그 건축가 출신 시장이 그 생선뼈 모양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가로로 중심 도시 그 중심 도로와 세로로 환승형 도로를 만드는 개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초기에는 도시 교통 해결에 강력한 수단이 됐는데 현재는 지금 이것도 포화 상태랍니다. 지금 구리치바 인구가 184만 명이 되면서 이것도 한계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런 좀 이런 거에도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BRT 설계 개념이 그 지하철을 대체하고 지하철의 사전 개혁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글을 쓰면서 빨리 해라 많이 다그칩니다. 오늘도 내일자에 세종의사당 빨리 설치해라 쓰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또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말한 그 호주 캔버라 여기 보니까 대법원이나 행정부 완전히 이전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태생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발전이 느렸지만 특색 있게 발전한 것은 특색 있게 발전하면서 그 시드니와 멜버른 이런 도시와 특색 있게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라서가 아니라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방향이 옳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행복도시가 충청권을 넘어서 수도권,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하는 그러니까 그 분권적, 협력적 분권화, 공생적 분권화를 이루고 국토의 그 진화를 조기에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뭐 혹시 또 플로어에서 꼭 얘기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아보고 발표자 두 분한테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요 우리 백기영 교수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두 분 토론자 분들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서 우리나라가 국가주도의 성장 모델을 채택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좀 행정 기능의 좀 확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공감하고요. 거기에 시민 거버넌스가 이렇게 함께 연계돼서 추진되는 그런 체계가 강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예산 집행력과 계획 공권을 갖는 가칭 국가 수도청 같은 기능을 좀 만들어가자 하는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긴 안목으로 끈기 있게 추진하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웅주 위원님. 예, 지역 지방 분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 정부가 지역에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마을 계획으로 실현된다, 뭐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될 때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의 지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설명이 짧았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로 하여금 그 주민참여 예산제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협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의 공간 속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과 기능을 좀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초기에 처음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지고도 굉장히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많았는데 잘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지금 가버넌스 체제에 좀 더 나아가서 중앙지방 분담, 광역적 가버넌스 이제 문제가 나오나, 아마 이것도 아마 행안부가 국토부랑 협의해서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나온 발표 토론 내용이 다 감안돼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세미나가 그러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 좋은 그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인 발표